연구장 얘기를 잠깐 같이 이제 좀 곁들이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거의 한 300장에 가까운 연구작 중에서요. 저는 제 감성을 제일 그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라는 부분을 만족시켰던 몇 개의 그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이게. 별다른 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화면 구성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. 왜냐면은 종이 절지를 일단 절단지를 줬다라는 거는 좀 더 개체해. 열대어를 기하학 도형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거였거든요.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나름대로의 조건을 생각했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는데, 이 열대어를 기하학 도형으로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요, 사실은 이게 2011년도에 모 해외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예요. 근데 그 학교의 전공이 그래픽 디자인 전공 선발 주제였어요, 사실.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 주제, 그러니까 전공의 주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평면적으로 해석을 해서 면분할, 그리고 셀로판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그 레이어드 계속 중첩되면서 그게 평면적으로 하나의 어떤 형태와 구조와 이미지로 전달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,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부분의 형식들도 열대어를 만드는 평면 도형의 해석법일 수도 있고, 형태를 생산해내는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부분의 연출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여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간략한 평면적인 도형으로 레이어 시켜서, 그러니까 중첩을 시켜서 그 형태로 열대어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, 사실 여기 남아있는 이 뒤에 있는 열대어에 대한 형태는 사실 조금 단순했어요. 근데 이걸 바닷속에 있는 이미지처럼 보여주기 위한 효과들, 장치들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제가 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내인데, 제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아쿠아 유리가 이렇게 큰 막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닷속에 있는 느낌을 생각을 받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를 억지스럽지 않게 도형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열대어에 대한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. 이게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.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큐트한 부분일 수도 있죠.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열대어를 되게 공간감 있게 잘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, 그죠? 그렇다면 종이절지도 이런 식으로 안 줬을 테고 열대어 플러스 다른 사물에 대한 부분도 허용이 됐겠죠.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열대어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, 연출에 대한 표현 방식을 다시 한번 옛날의 감성으로, 옛날에 아이들한테 디자인을 가르치고 아름다움을 가르쳤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서 그런 소스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많이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.